안녕하십니까. 피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2024 교육 트렌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트렌드입니다. 요즘 학생들에 대한 트렌드와 의견들이란 소주제인데,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학습에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돼서 어떻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는데, 또 이걸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고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컨텐츠를 기획해 봤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게 2024년에 1월에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벌써 이제 9개월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포브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포브스의 기사인데, Education Trends to Watch in 2024 해서 2024년에 지켜봐야 될 교육 트렌드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구글에 치시면 이렇게 치시고 여기까지 쳐야 나오더라고요. by 마이클 맥쉐인 여기까지 마이클까지만 쳐도 나올 것 같고 포브스라고 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원문 보실 수 있으니까 제 말이 정리해 놓은 게 더 궁금하다 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번역기는 키고 보시던가 우리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원문 그대로 보셔도 크게 어려운 단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한 걸 보니까 첫 번째가 만성적인 결석입니다. Chronic Absentee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성적인 결석이 뭐냐면 얘네들이 그 코로나 시절 겪고 나서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요새 수업할 때 그냥 조금만 아프다 싶으면 그냥 늦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늦는 거, 또는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더라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도, 뭐, 결석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고. 진짜, 그, 옛날 얘기 하면은 맨날 꼰대 얘기 듣지만, 예전에는 결석하면 뭐 큰일 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리 고객님이 그러시니까, 요즘 전부 다, 그 영상을 항상 찍어서 결석생들 이제 보충용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인 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만성적인 결석, 미국 얘기예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 아닙니다. 근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규율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 잠시만요. 이거를. 네, 조절했습니다. 규율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규율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잘 안 지킨다. 뭐 뒤에서 우리나라 얘기도 좀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안 지키니까 뭐 학원에서 뭐 얼마나 지키겠어요, 얘네들이. 그나마 이제 입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좀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규율에 학생들이 신경을 안 쓴다. 규칙, 학교에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감이 없다. 다음 수학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학습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math, 수학 능력이 하락했답니다. 우리나라 다른 거 없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지? 심지어 이제 이 수학 과목에 대한 능력 하락한 것도 되게 큰데, 지금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폭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학생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를 느끼실 텐데 전국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수포자 비율이 비공식 통계지만 전국의 수포자 비율이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그 수학을 적고 들어가는 학생이라는 걸 요게 그냥 비공식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럼 잘 신경 썼냐? 얼마 전에 전국 학력조사? 요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지역별로 가장 큰 학군지랑 비학군지 차이가 제일 적은 과목이 국어였고, 그 다음 제일 큰 과목이 과학과 수학이었습니다. 과학, 수학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학군지에선 신경을 어렸을 때부터 좀 덜 쓰게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학군지는 과학을 좀 시키는데 영재원 이런 거 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비학군지에서는 좀 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학학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과학학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은 시키는데
희한해요, 이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만 봐도 전국단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차이가 확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영재원 대비 과정이라고 하나요? 수학의 선행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초등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받아서 그런가? 그때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런가?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도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학습 악영향.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별로 의견이 나온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할 때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뭐 스마트폰 해갖고 사람이 공부랑 스마트폰은 그 정반대의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스마트폰 맨날 붙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라 폰으로 뭐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것보다 텍스트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활자정도 느낌으로 항상 텍스트를 보는 게 그 웹소설도 보고 그냥 그 텍스트 아티클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항상 텍스트를 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나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스마트폰의 학습 악영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블라인드 아시죠? 블라인드 사이트에 8년차 교사의 글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 공감 가는 게 굉장히 많아갖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많습니다, 내용. 자, 의무는 다 하고 권리만 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얌체 같고 좀 싸가지 없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애가 선생이 해줘야 되는 건 다 받아 먹으려고 하고 지가 해야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렇대. 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 애들 이렇게 버릇없이 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세상이 바뀐 겁니다. 걔네들이 뉴 노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무는 줄여주고 권리를 많이 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무는 다 하고 권리만 찾으려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의무를 하면 그거는 안 하려고 뺀질뺀질 대고 뭐 하나 자기 손해본 것 같으면 난리를 치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뭐 시험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게 나오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못되는 게 증명되는 거에 대해서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학생들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즘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특징.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건 잘못한 거냐? 다 그러는데 뭘. 그죠?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 결과값, 특히 뭐 고등학생들은 입시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세평 그 학생부에 적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욕이 나와도 속으로 욕하고 예전에 넘어갔다면 요새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세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클레임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의도한 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쟤보다 나은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써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니까 우리는 학원에서 애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그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뭐 공부 잘하면 좋은 결과 가져가고 못하면 안 좋은 결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같은 거 점수가 나오는 걸 볼 때 또는 과제를 줄 때 이 난이도를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함. 여기저기서 뭐 준다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는 거에는 덜 익숙하다. 의무는 다 하고 권리만 찾으면 첫 번째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이 원글에서는 이런 겁니다. 줘도 애가 받았을 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하는 애들이 없대. 그냥 너무 익숙해. 당연히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 많은 이유야 뭐 사회학 전문가들이 이런 걸 분석해서 청소년 우울증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SNS를 하면은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비교가 우울증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온라인에 좀 더 많이 노출되는 세대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애들 우울하대요. 많이 우쭈쭈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타쿠가 많은,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보고 요새 채널도 유튜브가 됐든 뭐 틱톡이 됐든 자기 좋아하는 거 관련 주제들을 우리가 그 각 플랫폼 AI가 맞춰가지고 막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타쿠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너는 오타쿠 아니냐 그러면 저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저 좋아하는 거 보고, 저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경제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보고, 요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게임 중에 유일하게 보는 스타크래프트 가끔 가다 보는 거, 이런 것들. 그 경제 채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 나는 자연이다 스타일. 이런 거, 물고기 잡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큰애가 와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할 때 와서 보더니 아빠는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너는 뭐가 재밌어? 했더니 저희 아들은 이제 게임 방송, 그리고 저희 딸은 먹방, 이런 것만 보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걸로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자기 좋아하는 분야로. 자, 다음. 마마보이 거리 급증했다. 뭐 요새 한 가정 한 자녀에다가 보통 이렇게 출산 연령이 높다 보니까 귀하잖아,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또 챙겨줘야 되고, 엄마 아빠가 좀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세대 또는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 세대, 뭐 어차피 지금 애들이랑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때랑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SNS, 뭐 방송의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첫째 기를 때, 처음 아이 태어나서 기르는 게 처음이잖아요. 첫째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잘 키우고 싶은데, 모든 부모님이 그래서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 키우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게 상품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걸 안 해주면 마치 부모가 큰 죄를 짓는 마냥, 이거를 여태까지 몰랐으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마냥, 이런 식으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빠들은 그나마 좀 무덤덤한데 엄마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애만 이걸 안 해줬다라는 느낌이, 제 뭔가를 발견하면은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을 신경 써야 되고, 이거저거 엄마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엄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마마보이 거리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학원에 있는 우리 강사들은 어떻게 되냐? 엄마를 공략해야 되나? 엄마를 공략해야 돼? 자, 다음. 급을 지나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급 나누는 거. 우리가 이미 뭐 1등급부터 9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이제 2028에선 등급을 나누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고, 대학교 급도 엄청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도 낄낄대면서 보는 것들 중에서 뭐 남자 시계 등급, 차량 등급, 뭐 그 다음에 부동산 급지 등급, 뭐 이런 거 심심하면 하나씩 막 나오니까 급을 나누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도 급을 지나치게 나눈다고 합니다. 선을 많이 긋는다고. 이건 아마 오타쿠가 많고 우울증이 많은 애들은 보통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인사 잘 안 한대요. 이거 수줍어서 안 하는지 안 해도 돼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잘 안 한대요. 원문에 보면 좀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한대요. 무서워서. 근데 인사를 잘 안 한다. 인사만 잘해도 훌륭한 학생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인사 학원에서 잘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우쭈쭈하고 넘어가면은 인사만 잘하게 그냥 먼저 인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걔네들이 정상인데. 근데 나 인사 받고 싶고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뭐.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라고 공교육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거야 뭐 우리 사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패스. 개근이 한 반에 5명이 안 되면,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못 받는 애가 한 반에 5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반에 60명에서 70명 있던 시절에, 개근 못 받는 애들이 한 반에 5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명이나 2명 정근상에서 왜 조퇴 한 번 있는 애들, 뭐 이런 거 받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개근상은 다, 웬만하면 개근상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 개근상 받을 때마다 어머니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 어머님이 깨워서 뭐 물을 뿌린 적도 있고, 발로 찬 적은 뭐 부지기수고, 깨워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건 엄마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매달 걸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개근이 한 반에 5명도 안 된다. 그럼 앞에서 봤던 그 포브스에 있던 거 있잖아. 만성적인 결석.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빠져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좀 된 얘기지만 그 학생들이 개근상 받으면 개근거지라고 놀린다고 하잖아요. 너는 해외여행 안 갔다 왔냐 이러고. 이런 것들도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악기를 갖고 그런 걸 만들지는 않을 건데 아마 세상 자체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폭 흡연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글을 쓰신 선생님은 4년은 지방에 있었고 4년은 신도시에서 수도권 신도시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폭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30%가 넘는 학생들이 학폭에 연루가 된다고 하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흡연이 일반 담배 흡연도 있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흡연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흡연자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어디 이제 거리 지나가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담배 피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예의 바른 놈이라서 담배를 훔치면서 이게 멋쩍은 표정, 담배를 숨기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선생님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번 학원 근처에서는 안 폈으면 좋겠다. 너가 피다가 걸리면 내가 혼난다. 2번 너는 못 피니? 나는 이거 피는데 뭐 이러고 장난치고 넘어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건 제가 흡연자라서 그렇게 했던 거고 제가 하는데 학생들을 못하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폭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 이 학폭이 진짜로 폭력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 따돌림 이런 것들도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정신적 학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마 학폭 이슈가 나오면 쌩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니까. 다음에 이것도 몰랐다가 이 글을 보면서 안 건데 학생들이 그 모자른 집안 아이들이 아닌데 어느 정도 그 중산층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용돈도 받는 애들인데 명품 사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방이건 신도시건 상관없이 이런 애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뭐 자기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더 좋은 거 사고 싶어서. 뭐 이거는 청소년 때 사고 싶은 거 하나 꽂히면 이게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하고 그 다음에 청바지, 90년대 후반을 장식했던 그 청바지들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하고 저도 확 그랬는데 집에다가 이제 얘기는 못하고 사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용돈 모아서 하나 사고 막 이러고 되게 뛸 듯이 좋아하고 막 거의 금덩이 다루듯이 막 다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 자, 다음 지나친 개인주의. 그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라 된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옛날이야 집단주의가 우선이었지만 요즘은 개인의 개성을 다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근데 생각보다 이 30대 선생님이 쓰신 건데 30대 선생님이 보셨을 때도 엄청나게 세다.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에 해당하는 거를 강요했을 때 얘네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있고 온라인만 보다 보니까 사회성이 극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야 우리도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좀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 어떤 공동체 같이 있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끼리 금방금방 친해지고 그랬던 건데 대화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났지만 했는데 요즘은 같은 학교 반 아닌 반을 이렇게 하면 조용합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교성이 있는 애들이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말 걸고
이러면서 좀 되는 것 같지. 예비고일 수업할 때 항상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그렇게 되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꿈이 없음이래요.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거는 보통 부모님이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슈카월드에도 뭐 나왔던 것 같은데 해당하는 내용이 원래 그 어렸을 때는 꿈이 되게 그 현실을 개무시한 꿈이 하나씩 있잖아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이 순진무구하다 그러나 좀 드높은 이상을 가진 학생들이 주변에 항상 너 꿈이 뭐야? 그럼 문 나갔던 것 같아요. 꿈이. 근데 요즘 애들은 넌 꿈이 뭐야? 그럼 잘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건 크게 없어요. 엄마가 의사라는데 의사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고 심지어 장래 직업에 뭐 유튜버 뭐 이런 거 인플루언서 쓴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그냥 그게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거지 굳이 그걸 되려고 노력하거나 그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적극적으로 액션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나니까 이 2024 교육 트렌드라고 돼 있지만 이걸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중에 일부는 제가 이미 현장에서 느끼고 있던 것도 있고 일부는 이게 그 정도로 일반화돼 있나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중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학생을 고쳐줄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고객님들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그렇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고려를 하면서 본인 커리큘럼과 관리 방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어가지고 라이브는 제가 이제 올해 거 마무리하면서 한번 연말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때 혹시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브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공지를 적어도 한 열흘 전에 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라이브에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또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